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날씨 진짜 춥다, 그렇죠?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네. 너무 춥다. 어디서 오셨나요? 충남 아산이요. 오, 아산. 네네. 저는 서울 은평구. 아, 은평구에서 오셨구나. 같은 데 아닌가? 같은 데네요. 네. 우리 여기 선생님도. 전라도 광주요. 아, 그래서요. 예. 또 이렇게 해야지 또.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의 신령님과 같이 하는 여인천하입니다. 네. 오, 저는 공화 신당이라고 합니다. 예. 아, 저는 벼락 할머니 명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녀입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찍고 경기도 서울 찍고로 온 꼴짝두입니다. 백령궁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저의 해로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한복이 다 고우세요? 다 나가시고. 예. 아, 오늘 기분이 오늘 어떠세요? 오늘은 어허, 좀 쏟아졌다. 벌써 액땜한다. 아, 오시는 분이 지금 계시는 분이 굉장히 기가 셉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딱 이게 물 엎어진 걸 보니까 굉장히 냉철하신 분. 네네. 그리고 굉장히 칼 같으신 분, 예리하신 분. 개쪽 같은 거.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엄동설한이잖아요. 맞아요. 한 마음이 얼어 있는데 굉장히 또 정은 많으신 분 같은 분. 그런 분이 좀 오시지 않으실까. 저는 우리 같은 사주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맞아요. 사주에서 침만 안 받았지. 거의 뭐 우리처럼 촉이 깊고, 직성이 또 강하고. 선봉도 강하고, 또 기운이 셉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봤을 때 이제 여자분이신 걸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남자의 사주. 남자의 사주. 네, 남자의 예.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예. 느껴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을 보면은 큰 폭풍을 몰고 오시는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 예리하시고 민첩하시고 포부가 크신 분이 아닐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몸은 여자의 몸인데 예를 들어서 사주적으로 몰적으로다가는 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성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대쪽 같은 여장부다. 약간 이렇게 치마만 둘렀지 여장부다. 약간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기운 자체가. 이게 호랑이가 온 것 같아, 호랑이. 아, 오늘 긴장합시다, 우리. 네. 휘둘리면 안 돼, 휘둘리면 안 네, 돼. 다 안 돼, 정신을 딱 잡고. 오늘 게스트가 누군지 이 큰 폭풍을 호랑이 한마디 오신 분을 모셔봅시다. 네네. 자, 게스트분 들어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호랑이. 살아있어. 아, 눈빛이 예. 살아있어. 치마만 둘렀지요. 남자의 기운인가요? 저 제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대중문화 전문 기자 겸 방송인으로 쭉 방송 활동을 했었고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백현주예요.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만신 선생님들을 이렇게 정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저는 원래 카톨릭 신자거든요. 천주교 신자인데 결심을 했던 계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자 정신이 발동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한 분 한 분 직접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 뵙기가 어려운데 이런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만났을 때는 어떨까? 왜냐하면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또 같이 막 이렇게 맞서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궁금증이 발동해서 그런 어떤 궁금증 때문에도 오늘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역시 말 잘합니다. 역시 입이 살아있습니다. 아, 입이 살아있어요? 네. 살아. 오늘 마음 단단히 붙들어 매야 돼. 네. 네. 집안에 네. 연예인이 계십니까? 네, 연예인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실 3명이 있습니다. 사실 3명이 있습니다. 원래 끼가 많은 집안이시지. 언니들이 배우고요. 큰 조카도 배우고.
특히 이제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쌍둥이 탤런트 고교생일기라는 프로그램이 80년대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의 꿈과 같은 그런 드라마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프로그램 전부터 활동을 쭉 했지만 그게 또 어떤 그 기점이 되면서 성인으로 또 연기자 변신을 했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들.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고 TV 가이드 뒷면에 집 전화번호 같은 게 있었어요. 집 주소도 공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들한테 편지가, 팬분들한테 편지가 엄청 많이 왔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삼척에서 어떤 여학생이 언니들을 본다고 올라오기도 했었고 또 군인 오빠들이 또 휴가 때만 되면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언니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럼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되게 연예인 집안이고 하니까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엄격하다. 저희 집은 너무 엄격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딸에 대한 딸들이 반듯하게 잘 커야 된다라는 집착이 있으셔가지고 언니들이 TV 드라마를 이제 한 편을 다 하고 나면 종방연 같은 걸 하잖아요. 대학교 1, 2학년인데도 고등학교 때처럼 똑같이 8시간 넘어서 귀가 못한다. 아무리 종방연이라도 아버지가 직접 현장으로 와서 딸들을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어머니가 꼭 그 시간을 지키기도 하시고 현장을 웬만하면 꼭 같이 가시고. 그럼 그런 시절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의 전형적인 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렸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받아들였던 스타일이어서 사춘기 이런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 막 뭔가 막 뛰쳐나가고 싶고 뭐 질풍노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고요. 계속 이제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신단 말이죠. 저는 3, 4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요. 70년대에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얼굴이 젊으시죠. 말과 글을 방송에서 배웠으니까 예전에 흑백 TV 시절에 네네. TBC 동양방송이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머니가 매니저를 하셨으니까 막내인 저를 놓고 가진 않고 항상 방송국을 데리고 가셔서 출연을 같이 시키셨고 그 출연을 하면서 기억 니은 디귿을 배운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동양방송에 이제 호돌이와 토순이라는 프로그램을 아기 때 뭐 말과 함께 같이 이제 방송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70년대에 저 아주 어렸을 때 산하제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나 맞아요. 잘살 좌우좌우좌우좌우 네, 맞아요. 그거에 그 아이로 출연해서 제 기억에 그때 이제 노주현 선생님 또 정윤희 지금 은퇴하신 분 그분이 제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손잡고 같이 이렇게 동산에서 뛰는 광고 제일 각인이 되는 현장 중에 하나죠. 기억에 남아요. 어머님의 기운이 어떠신가요? 세시죠? 어머니 기운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이 센 정도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 성공과 네.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들한테 모든 열정을 쏟고 이 연예인들도 많지만은 집안에 이 그분의 이 거기에서는 학자가 나와야 되고 박사가 나와야 되고 이 집안에 그 꿈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엄마의 보면 야망을 보입니다. 저는. 어머니 쪽으로요? 예. 사실은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그렇죠. 네. 그 집안 내력이. 네, 그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도 다 이렇게 학자로서 아주 명망 높으셨던 네네. 그런 그 줄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예. 언니들도 그 배우 생활할 때도 단 한순간도 아무리 바빠도 잠을 못 자도 그 학업을 놓치는 그 일이 없게 하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부모님이. 어머니는 제가 뭔가 하더라도 이제 전문적인 방송인을 하길 바라셔서 예전에 그 사랑에 꽃피는 나무란 드라마의 제안도 저한테 왔었다고 하는데 처음 밝히는 거예요, 이거. 처음 밝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우리 현주는 공부시킬 거예요, 언니들만 이렇게 시킬 거예요 하고 끊으셨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때는 뭐 아나운서 시험 이런 게 다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반이면 사실 지금 너무 애긴데 그때부터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원래 했던 그 연기로 돌아와서 연극 배우를 하면서 이제 진행자, MC 활동을 하게 됐죠. 방송인 활동을 하게 됐죠. 그럼 연극할 때 동기 배우가 있을까요?
동기들이요. 동기들은 지금 배우하고 있죠. 아. 그리고 한 명은 그 가끔 홈쇼핑 보면 홈쇼핑 진행을 하고 있는 동기도 있고요. 실명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거론할 수 있죠. 주신모 씨, 주신모 씨도 그렇고 문정희 배우도 저하고 동기고 저희 선배는 뭐 최민식 선배님도 계시고 한 가지 조금 후회라기보다도 욕심이 남는 게 있어요. 욕심 남는 게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서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네네. 아니요. 그거 아니야? 네네. 어. 꿈은 있으시지만, 네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무대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배우기보다는 지금 학생들을 가리키거나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필요로 하는 일을 이제 선도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시고 그쪽으로 기운이 더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사람이 첫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먼저 사람이 선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딱 봤을 때 네. 저분이 기자였어. 저분은 교수님이었어. 그런데 배우로 가. 왜? 이렇게 하면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항상 마음속에는 가면 다시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아까 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선생님들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달라요. 제 소견은. 네.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용의 꼬리가 아니라 용의 머리가 돼야 되는 형국.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장을 서야 된다. 근데 내가 연출을 해서라도 그런 어떤 형국으로다가도 이거를 딱 직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게 다 있잖아요. 네. 사람한테는. 네, 그런 거를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을 목표를 두시고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왜? 이 다음에 살아갈 적으로다가 내가 후회를 없이 살아라. 옆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네. 사람을 끌어 이렇게 모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아, 흡인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내 뒤에 있어. 나를 지켜주는 굉장히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그리고 양 좌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큰 맥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힘도 가지시는 분이시다. 여인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너무 닮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멋지다. 가슴 소리. 아니, 왜 이렇게 칭찬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와지. 보였어? 눈에 하트가 뿅뿅뿅 나와지. 보였어? 네네. 아, 역시 연검하신 선생님들 느꼈죠. 저도 느꼈죠. 정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네. 아우라가 정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협상의 달인 협상의 그리고 달인. 또 우울한 사람들을 명쾌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실수를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나가자. 그리고 일과 결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초년에 이제 잠깐 아역 배우로 이렇게 나오셨었고 또 이렇게 형제분들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하고 싶으면은 뭐 언제든지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기는 하지만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큰 볼 적에. 무대요? 그래서 운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 무대가 과연 편한 무대는 아니실 듯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편하면 인생이 맛이 안 나죠. 예전에 네네. 특종 전문 기자님이시잖아요. 네. 혹시 그때로 들어갔을 때 가장 생각나는 거가 혹시 있으신지 가장 기억에 남으신 거. 장동건 고소영 씨가 처음에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기 전에 만삭이었을 때 장동건 고소영 씨 부부의 포착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치 제가 중심을 서서 결혼을 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옆에서 쭉 제가 팔로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강혜정 타블로 씨의 결혼에도 제가 항상 중심에 있었던 그렇죠. 네, 그 기억이 있었고
제가 한참 현장을 뛸 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마약 사건도 있었고 또 폭행 시비도 있었고 여러 논란들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 또 유독 그 자살 사건, 사망 사건도 많았었고 고 안재환 씨라든지 또 최진실 씨라든지 장자연 씨라든지 이런 사건의 항상 전면에 제가 있었죠. 순발력이 좋으시다. 그래서 방울부채만 안 들었지 촉이 좋으시다. 이렇게 좀 봐져요, 저는. 촉이라고 하셨잖아요. 방울 네. 부채만 안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꿈을 꾸거나 이럴 때 잘 맞지 않으신가요? 꿈도 적중하고요. 네. 꿈도 적중하고 느낌이 석연치 않으면 그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배우 안재환 씨가 세상을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맞아. 정말 저하고 취재를 했던 분이고 인터뷰도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꿈을 꾸는데 어떤 남자가 차에 있어요. 차에 있는데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데 빵 소리가 나서 거길 쳐다봤어요. 너무 놀라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자가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깨고 그냥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했는데 그날도 너무 다들 저희 팀 자체도 취재를 뭐를 해야 될까? 아이템으로 회의할 겸 일찍 점심 먹으러 갈까? 그리고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정보를 저희한테 주셨던 분이 백 기자 지금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점심 수저를 들려고 하는데 왜요? 오랜만에 연락을 했으니까 왜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안재환 씨 같은데 소식 들어보니까 안재환 씨 같은데 취재해야죠. 어쨌든 확인하셔야죠. 그래서 수저를 놓고 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차에서 발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꿈으로 나에게 이렇게 보여줬구나.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박광정이라는 또 배우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는 좀 그분의 족적을 한번 담고 싶어서 기획 기사를 제가 준비를 했죠. 많이 발품도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어도 잘 기획을 해서 저는 그분을 보내는 정말 이별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그 기사를 내보내고 그날 밤에 박광정 씨를 만났어요. 대학로에 제가 들렀던 극장 중에 한 곳이었는데 딱 제가 객석에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저를 이렇게 마주 보시고는 기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고생은요. 제 일이 그건데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취재해주고 기사 정말 잘 써줘서 고맙습니다. 쿨하게 그 얘기 하시고 딱 끝이었어요. 저도 천주교 신자지만 그 세계가 있는가 보다. 있나? 사주가 네. 우리 같은 이게 신가물이라면 무당을 해야 되는 요 사주가 있는데 이게 네. 따지고 보면 조상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 느낌, 직감, 촉, 선몽, 예지몽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우리 같은 느낌, 직감, 촉, 우리 같은 사주의 신가물이 셉니다. 그래서 예리하시지. 앞으로도 이렇게 안 좋거나 내가 어떻게 됐건 느낌, 직감, 촉이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딱 생각을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믿으세요. 그건 예지몽으로 두실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볼 적으로다가는 할아버지 세 분이서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세 분이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 분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 자손이 다칠 것 같다, 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미리 막아주고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가면 왠지 오늘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돌아가게끔이라도 이렇게 주춤하게 해주셨던 게 좀 있으신 거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저는 굉장히 강인함이 있으시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다. 눈물도 많이 눈물이 흘렸다. 많이 나. 맞아. 마음으로, 그렇죠. 인정이 가슴으로. 많죠, 제가. 근데 남들은 나한테 항상 독하다는 소리만 한다. 모질다는 소리만 한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네. 나는 내가 냉정하지 않으면 나는 이 바닥에서 나는 내려와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 또 다시 잡고 다시 한번 잡고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까지 그만큼 내 마음과 열정과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 김성민이라는 배우가 세상을 떠났죠. 안타까워, 네, 진짜. 그분이 아까워. 어디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을 때 제가 그분을 취재를 갔을 때는 손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꼭 전달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전달된다라고 해서 그거 확인을 하고 편지를 넣고 왔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우연히 김성민 씨를 만났어요. 저한테 오랜만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니 편지 제가 정말 다 잘 봤습니다. 잘 읽었고 편지를 읽으면서 좀 울기도 울었고 힘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네, 울컥하면서 진심이 닿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올라네요. 네. 우리 교수님 보면 얼굴에는 신문지가 매일 보도되는 신문지. 네. 매일 안 볼 수가 없는 경제, 네. 이런 시사, 네. 연애 이런 것들이 나는 신문지. 그러니까 입이 항상 나는 신문지가 돼야 돼. 그리고 타고났어 사주가. 근데 그렇게 다루면은 네. 나도 그렇게 기분에 엮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도 좀 그렇게 좀 막 슬퍼지고 감정이 침체되거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보통 취재를 해서 밤에 뉴스를 만들어요. 이제 이 시간이 지금 사실 저희 새벽이잖아요. 지금 녹화 시간이. 이 시간이 제가 취재 기자 할 때는 그걸 더빙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자막을 넣고 이러던 시절이었죠. 그 더빙실이 조그만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고인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 더빙을 하잖아요. 거기에 와. 네, 뭐 고안재환 씨라든지 뭐 고채진 씨라든지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그 4층에 그때 저희 더빙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 남들 같으면 아마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해왔었고 정말 완벽한. 근데 또 그게 강단이 있으셔서 그러실 수 있어요. 강단으로 그렇죠. 저는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되게 궁금했는데 아까 올 강단이 때부터 있으시고 뚝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고자 해야 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보통 일반 일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게 되게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대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체가. 이렇게 보면 항상 하시는 일에 책임도 있으시고 강단 네. 있게도 처리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될 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저는 네. 취재를 할 때요. 이게 운명이구나. 이 직업이 나의 운명이구나를 느꼈던 게 어떠한 것도 막혀서 취재가 안 돼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내 천직이었구나. 예를 들면 그냥 어디 구두 수선하시는 분인데 그냥 우연치 않게 저한테 하나의 정보를 주시는 게 저에게 특종이 되고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아까 누구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분이 제가 몇 달 동안 찾던 분인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거는 내가 보도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취재를 다 하고 접었던 거는 있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더 궁지를 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네, 수습이 안 되는 게 보도가 나가면 공식화되기 때문에 수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수습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보도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살아가면서 기복은 있죠. 네. 내가 누구한테 마음에 이렇게 박히는 일을 했나 상처가 되는 일을 했나 저를 오히려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겪어야 겸손해지고 그 다음을 갈 수 있나 보다. 건강하게 날 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버텨왔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시기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 생활 하면서 네. 보람 있었던 적은 어떤 데였을까요? 예전에 청소년 배우, 하이틴 배우 중에 황치훈 씨라고 있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그 병석에 오래 안타까워. 병석에 오래 계셨었고 또 많이 잊혀졌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들하고도 친분이 있었고 또 굉장히 또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고 또 작품도 같이 했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어떤 근황으로 계실까? 물론 병석에 계시겠지만, 근데 그분을 되게 어렵사리 찾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했고, 그 아픔을 공감했고, 또 같이 이렇게 선행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제가 가교 역할 같은 걸 할 수 있었어서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그 만신 선생님 몇 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일을 하시면 사실 편견, 선입견하고 좀 싸워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네, 저부터도 사실 선입견이 있으니까 취재의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해요, 저는 솔직한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떤 순간순간에 좀 보람이 있으신지, 보람을 느끼신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택받는 삶이고 네. 내가 살아갈 적으로다가 모든 꿈들을 다 저버려야 되고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내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그것 또한 사치예요. 네. 또 일을 하다가도 또 이제 이게 정말 될까 하는데 이제 또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지칠 때 우리 신도님들이나 손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혹은 선생님 없이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의 선생님 저한테 멘토링이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희열과 뭔가 보람과 그걸로 인해서 다시 박차고 일어나고 주저앉고 싶어도 주저앉을 수가 없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는 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베트남에 호치민이라는 여기 거기에 제가 3년 있었거든요. 좀 슬픈 얘기인데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얘기를 제가 기도를 하고 해서 5년을 연장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 진짜 보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진심을 다해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울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명을 1년인데 그 또 4년을 넘게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와. 우리 꽃작도쌤 저도 가장 제 일생에 가장 좋았던 거는 신의 제자길에 와서 만 중생을 살피고 만 중생의 눈물을 닦아줘라 라는 그런 임무와 책임을 가지는 그런 저 소신 있는 직업이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하고요. 눈물이 그래서 나.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겹겹이 쌓였어요.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뇌와 그리고 인고의 고통 그런 느낌이었고 뭐뭐 사신나무 똘듯이 네. 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대범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저는 항상 행복한 순간이 지금 항상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맞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년구 선생님 네, 그러면은. 저는 50대, 60대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저에게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하시면서 이렇게 자기의 운세나 이제 자손들 운세를 가장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초에 이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공양을 했을 때나 이렇게 자기가 바라던 게 됐다고 그때 보면은 물건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쌀과 이렇게 맞아요. 바꿔 뭐 이런 걸 보다가 그분들은 이제 공을 받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그런 물건을 갖고 오실 때가 있으세요. 진짜 참기름 한 병 이제 이런 거랑 멀리 계시는데도 그걸 직접 했다고 가지고 오셨을 때 그때 되게 많이 감사하고 보람을 돈보다. 느껴서 네. 그 마음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 신자잖아요. 네. 집안이 또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제가 이 방송이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반대로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가장 행복한 순간 저의 가장 행복한 순간 글쎄요, 제가 뭔가를 가족들에게든 이렇게 사랑을 줬을 때 행복해하는 거 보는 거, 특히 우리 어머니 행복한 거, 또 우리 언니들, 우리 조카들 뭔가 행복하고 잘 자기들 길을 잘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마음이 놓이고 행복하고 나의 삶. 나의 삶. 저는 제가 이렇게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을 좋아해서 내가 어느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것에 거의 근사치하게 갔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죠. 아니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저는 그게 행복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생각한 대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배우러 가고 내가 생명력을 더 사회생활을 길게 하려면은 전문성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학위를 딴 거하고 접목시켜서 어떻게 갈까? 그러면은 전문성 있게 가야만 내가 머리가 하얘져도 자신감 있게 나가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기자를 또 전직을 했던 거고 어느 정도 왔을 때 내가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교수가 됐던 거거든요. 저의 2022년 운은 어떨까? 좀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딱 이래 보니까 이 2022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 기인의 발복이 된다. 기인 발복이라고 하면 어차피 인덕 공덕은 우리가 사주 센 사람들은요 인덕 공덕이 없습니다. 인복, 인덕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독부사주가 그래요. 독부사주들이 인덕복 안 따지고 제가 끝까지 안 되는 거라도 끝까지 나는 내가 알아서 해결을 하는 성격. 그게 독부사주래요. 그래서 이 독부사주들이 나중에 되면은 인복, 기인의 복이 발달이 되어서 내가 이제 덕을 보게 되는 2022년도에는 네. 새롭게 이동수에서 좋은 기인 발복에 대해서 좋게 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지 않을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2022년 이제 운수로 봤을 때는 좀 구설이 끼는 형국도 좀 보이세요. 구설. 네네. 근데 이 구설을 즐기시는 이제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구설에 대해서 또 들을 건 들으시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진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쳐가시기도 하시고.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지금 내년 운으로 보면 이동수, 변수, 나한테 큰 변화가 이제 온다. 그래서 문서운, 새로운 나의 어떤 문서와 이동이 함께 들어오지만 그거에 대한 구설, 이제 구설에 대한 거 이런 것만 좀 신경을 좀 덜 쓰시고 네. 가시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좀 복이 왔다. 네, 이런 여기서 거. 네네. 되게 선생님 말씀 잘 하셨어요, 진짜로. 이게 이동과 문서와 여러 가지에 다 들어오시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일을 이제 지나시고 네. 나셔야지만 네.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고요. 네. 구설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구설이 따르는데 그중에서 하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화살이 돌아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자손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낳지 않았는데 엄마의 심정을 어찌 알겠어? 라는 그런 화살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현명하게 치고 가시냐? 우리 조카 애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다 때 키웠어요, 옆에서. 네. 그래서 내가 대신 이렇게 어떻게 그 엄마의 마음으로 보듬었다 약간 이런 걸로 내가 커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하실 수 있는 형국이다. 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명예와 제복과 다 항상 따르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이제 2022년도 이제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을 보니까 공부할 일이 많겠다. 공부할 일이 많겠다. 머리 무거울 일도 굉장히 많겠다. 머리 무거운 게 짐일 거다. 그리고 쏟았었던 만큼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눈물은 눈물 좀 걷어주세요. 그 눈물은 그 눈물은 피눈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눈물일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때는 지그시 눈 감아라. 그래 왔듯이 듣지 마라. 보지도 마라. 잠깐 그 또한 지나가니 네.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었던 역경만큼 어머님 품처럼 부모님 품처럼 품어라. 내 이름 석자가 정말 대한민국에 이름 한 방 날릴 일이다. 걱정하지 말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왔듯이 그러고 앞만 보고 가라.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은 얘기 안 해주셨는데 이제 해줘야지. 제 차례구나. 하트 뿅뿅 날리시고 내년에는 죄송하지만 좀 전쟁 아닌 전쟁을 좀 치르듯이 가시는데 또 내가 또 하트 날렸죠? 우리 교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뒤에서는 또 나를 쫓고 쫓기고 나는 숨어서 거기를 봐야 되겠고 이런 숨바꼭질과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하시는데 또 교묘하게 잘 피해 가시잖아요.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교수님한테 제가 뭘 따지러 갔어. 근데 내가 잘못된 사람이지.
친구가 돼야죠. 이제 폐점을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쭉 인생을 가열차게 달리고 나면 노년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일선에서 좀 한 발 물러설 때, 여기 선생님도 이렇게 보셨을 때 이렇게 저의 인생을 딱 그림으로 딱 떠올린다면 옆에 동반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죠?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친구 같은 어떻게 이런 법 같은 같이 내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어떤 그래 뭐 약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동무 같은 현명한 배우자, 친구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선생님. 저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남자 생기고 있을게끔 남자를 딱 붙여서 기우는 남자를 붙여서 딱 하니까 지금이 아니라 한 60, 50대 후반에서 50대가 좀 된 노년기에 그때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친구가 있나 보구나. 선생님은? 저도 이렇게 교수님을 보면은 남편이라기보다도 친구 같고 애인 같은 사람을 구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친구 같고 애인 같은 그런 상대의 남자분이 이렇게 어른어른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집 안 살고 뭐야 그러면? 몰래 만나? 몰래 만나? 몰래 만나? 아니지. 몰래 원래 만나는- 성향이 그러신 분을 좋아하실 것 같다. 편안한 사람.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을 각자 지키면서 각자 사는 지키면서 거. 서로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이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터치 안 하고 그런 상대를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제가 당분간 보기에는 거의 7, 8년이라는 세월은 일과 함께 사랑을 좀 하셔야 되겠어서 그 이후의 인연이 좀 나타나죠. 네, 전 지금 노년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아예 생각이 1도 없어. 제가 보기에도 동반자는 있으세요. 있어요? 네. 다 있네. 네. 희한하다. 그럼 있다. 왜냐면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 네. 거고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인연을 맺으려고 해도 전혀 쳐다보지도 눈치가 빠른데 그런 눈치는 없으세요. 그 눈치 없어요. 네, 맞아요. 그 눈치도 없고 이제 요 꼬리는 있으신데 그런 쪽으로 또 꼬리를 또 안 못 쳐. 쓸 수도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좀 둔했던 것 같기도 해요. 모 남자 배우가 그때 저한테 호텔 로비에서 밤 11시에 만나서 단독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기자니까 카메라가 가야 되잖아요. 사심 있었네. 카메라도 없이 혼자 와라. 가가지고 저 새벽 1시까지 얘기만 하고 나왔는데 누구지? 이제 생각해보니까 누구일까요? 얘기만 괜히 했나? 얘기만 괜히 했나? 인연이 분명히 있으시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노년기에는 이제 호적적으로 법적으로는 같이는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실 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선생님 보셨어요? 저는 교수님한테 좀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보니까 손이 너무 예뻐요. 손이 예뻐요? 저희 집에서 제일 안 예쁜 손인데. 그래요? 잠깐 이렇게 저한테 등만 보여줄 수 있는지. 나한테는 남자는 사내라는 건 없다. 나한테는 남자는 사내라는 건 없다. 사내는 없다. 될 수도 없다. 사내도 될 수 없다. 사내가 있으면 나는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석과 관섭은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좋고 명예가 좋지. 남자가 있다 한들 나한테는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들이고 사느니 평생 내가 우울하고 차라리 굶주리고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니 저는 봤을 때 우리 이제 만시님들은 다 개개인으로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사내를 둘 팔자는 아니다. 이미 없고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됐대요. 아니, 난 마음에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없고 저는 봤을 때 죽을 때까지 평생 나는 남자를 옆에 곁에 두지 않을 팔자다. 지금의 저의 어떤 스타일상 가장 근접해 있으나 왠지 그림은 훈훈해. 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훈훈해, 그죠? 옆에 있고 되게 쿨하고. 말년에는 있어줘야지. 지금은 없고.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대화 속에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고
전혀 모르는 직업군들을 어떤 마음으로 올 때는 하여튼 취재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가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친구를 얻어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노년기에는 제가 사회에서 받았던 모든 혜택들 또 이루었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또 사회 환원을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때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중에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로 한 네, 면에 잘 되실 것 나오셨으면 같아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네, 다섯 만신 선생님들하고 또 어디선가 만나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요, 오늘 여기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갖고 온 게 있어요. 이게 기대된다. 뭐냐면 뭐 댓글 방송 보시면서 댓글 많이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어서 이게 그 일명 그 박수홍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울트라 V에 이래봬는 팩입니까? 앰플이에요. 네, 앰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멀버리 힐이라는 곳에서 여행 가방으로 쓸만한 거를 또 이렇게 주셔서 네, 이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댓글 참여 열심히 해주신 분들한테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정말요? 받기만 할 수는 뭐야? 없으니까.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네, 네, 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사전에 얘기 들은 게 없어. 어머, 웬일이니. 이거는 뭐냐면 어쨌든 여자는 여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 부족이거든. 네, 네. 여자 혼자 있을 때 주면은 네, 남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운에서 제가 하나 준비했고요. 이거 일단 받아주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와, 좀 비싼데. 네, 항상 따뜻하게, 때로는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면서 지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눈이 마지막- 많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준비.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은 네. 복 받으시라고. 요거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오, 와, 복을 확 받았습니다. 오, 네네. 뭐. 딱 열어. 네. 뭐가 자꾸 여기 걸리는데? 그래서 얘가 나오기 싫다고. 자꾸. 근데 왜 나는 안 줘? 나오기 싫다. 네,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재물을 끌어. 여기 행운의 열쇠랑 이제 돈 뭐 이런 걸 다 일을 깎꾸리로 아직 뜰 때라서 이렇게 우와. 대박 나시라고. 우와. 네, 2022년에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서. 여기 계신 만신 선생님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고 특히 선물 준비해 주신 우리 만신님께 네, 대박 나시길.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요걸. 남자 들어오는 거. 남자 들어오고, 비인 들어오고. 그냥 피곤하지 않고 싶어요. 아니, 모든 게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 나를. 그냥 나는 일적인 동지가 필요해. 그럼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적인 든든한, 동지. 네, 저는 든든한 동지가 지원자. 저는 남자보다도 동지가 필요해.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다운 답변이시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